두 번째로 찾아갈 집은요, 그야말로 숲속의 작은 집이랍니다. 꼭 동화 속 집 같네요. 이 집은 옥조주택인 거 같죠, 여기는? 네. 오늘도 나란히 집 탐구에 나선 두 분. 외장 색깔이 되게. 형태가 되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딱 네. 일자로만 딱 돼 있는 집이. 네, 앞에 어닝 가시고. 아, 이게 근데 처마를 길게 뽑아. 여기가 입구인가? 입구에 벽돌이 되게 예쁜데요. 아, 요게. 아, 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네, 아담하고 약간 이렇게 그러네. 서양풍?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가지고 뭐 이거 이명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텔레비에서 많이 뵀어요. 너무 많이 뵈서 아, 집이 너무 이뻐요. 딱 왔는데. 뭐 항상 이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쁜 집만 또 보여줘요, 저희가. 아 예. 어디 놓으시셔요? 아, 저 교환 옷이요. 교환 옷. 네. 저는 임시고 여기 노시. 아, 그러세요? 아, 저는 그래요? 입시도. 저도 교환 옷. 아, 이러면 족보를 따져야 되는데. 아 그럼요. 저는 승자 떨림. 아, 저희는 아버님이 제자 돌림이신데. 괜히 따져봤어요. 제자 떨림이 할아버지야. 제 할아버지. 괜히 따진 거예요. 아 요즘 족보가 어디가 있어요? 아, 선생님 부르는 거 없는데요?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 그랬어.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40년. 아, 유쾌한 집주인 부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네. 결혼도 굉장히 빨리 했죠. 한 달쯤 했나요? 한 달쯤 만난 지 한 달 만에. 한 달쯤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전투. 야, 지금도 결판이 안 났어요. 서로 지지 않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어떻게든지 노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기려고 이제. 그리고 지금도 전투 중이시고. 이기렵니다. 근데 심심하지 않죠, 뭐 좋죠. 어차피 헤어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까 살면서 전투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40년 전에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부부. 도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여느 부모들처럼 바쁘게 살아왔답니다.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저물고 은퇴 후 아내와 단 둘이 살아갈 집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택했다죠? 일찍 나가서 늦게 오고 그리고 뭐 직업에 충실하려고 또 노력도 했어요. 요즘이 이제 좀 조금 물러난 상태에서 내 끝을 어떻게 끝낼까. 진짜 패시브 하우스처럼 패시브하게 좀 소극적으로 소비도 덜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여생을 꿈꿨던 부부.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나무를 재료로 한 목조주택을 선택했고요. 패시브 하우스를 결정한 건 역시 인공적인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지요. 그렇게 초록의 숲을 닮은 산골 작은 집이 완성이 됐답니다. 아니, 그래서 집은 굉장히 심플한데 안에는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내도 예. 비슷해요. 아내도 비슷. 그럼 한번 안에 보여주면 될까요? 예. 예.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는 부부가 사는 집. 그 안에는 또 어떤 탐구거리가 있을지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아, 벌써 그냥 온기가 확 느껴지네, 들어오니까. 아, 너무 아늑하다, 집이. 이게 천장이 되게 높구나.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높은 층고입니다. 저 끝에 다락이 숨어 있다죠. 부부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이 집의 설계. 1층은 방 한 칸에 넓은 공용 공간이 남향으로 배치돼 있고요. 사랑방과 작업실로 이루어진 다락까지 작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와,
집이 아늑하고 예쁠 수가 있지요. 집안 곳곳에 아기자기한 바느질 소품들이 공간을 더욱 빛내주는데요. 이게 다 안주인의 솜씨랍니다. 집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늑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뭐 무슨 신혼부부 집처럼 막 그러니까 아기자기하죠, 되게. 신혼부부 집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집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집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이 아, 예. 조금 설명이 더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죠. 예. 예. 저는 요게 이제 네, 식탁인데요. 식탁이 이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일부러 남쪽으로 빼고 예. 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아. 하고 작업도 하고 할 수 있게. 사실 요즘은 진짜 아니라 개인 집에서 거실보다 주방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식구들이 유일하게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신 유행인데요. 그리고 이 벽난로가 이게 러시아식 패치카라고 그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식. 아. 러시아가 춥잖아요, 예. 겨울에. 그래서 보온 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이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가게 해서 네. 추결이 많이 되고 그렇구나. 열 효율이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서 열이 발산이 네. 되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식 벽난로랍니다. 이 벽난로 한 대가 30평 남짓한 이 집의 유일한 난방기구라지요. 드디어 예. 우리가 이제 이 빼치카, 예. 러시아식 빼치카 예, 러시아식 드디어 빼치카, 예. 체험을 할 수 예. 있는. 근데 보기에도 너무 이게 예. 묵직한 게. 난생 처음 이걸 러시아 벽난로 넣고. 체험을 하는 흥미진진한 순간입니다. 보통 한 번 넣으면 얼마나 가나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한 한 3시간 타요. 3시간 타요? 예. 아. 그래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입니다. 예. 확실히 또 불이 붙으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도 보고. 한 3시간 타고 예. 지금 미지근하다가 이제 뜨거워져요. 한 3시간 하면. 아. 예. 그러면 한참 가요. 온돌 개자리 만들고 구들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선 건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북방계 그런 러시아 이런 데는 추우니까 이런 걸 집에 놓고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제 온도를 세워놓은 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세워놓은 세워놓은 셈. 거. 그러니까 한 영하 2, 3도 내려갔을 때는 네. 이렇게 장작 3개 피를 한 번 떼면 되고요. 예. 한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2번, 이걸 2번 떼면은 예. 그러면 23도, 24도 유지가 되죠. 그 선생님네 집은 그래도 이 댁이 이렇게 기밀성이 다 좋아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도 보일러를 안 틀어도 한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워낙 기밀성이 좋으니까. 안 때도 21도 뭐 이렇게 21도. 예, 그 정도는 가능. 21도, 22도는 나가죠. 사실은 안 떼도 되는데 해만 좋으면 더군다나 예. 낮에 올라가 주니까. 예. 그런데 뭐 저희 집사람이 24도, 5도를 원하니까 예. 25도면 열대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긴 하네요. 그럼요. 25도고 새벽이 25도를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참 힘들어요. 같이 과학자들하고 사는 게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따지시더라고요, 그거를. 아이 저를 공격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남자끼리서 이러시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실내 온도 하나를 못 맞추니 서로. 그러니까 사귀건 할 때 너는 어느 온도가 좋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알죠? 사귈 때. 아니 물어봐야죠. 사귈 때 몇 도세요? 선호하는 온도가 몇 도세요? 물어본 다음에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온도를 보는 거죠. 뜨끈한 난로 앞에 옹기종기 마주 앉아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가까스로 털고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다르시고. 약간 따뜻하게. 이게 진짜 따뜻하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이 색깔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이 색깔 또 오묘한 노란색을 그러니까 쓰셨네요. 이게 되게 정말 쓰기 쉽지 오묘한 않은데 너무 노란색을 예쁘게 잘 쓰셨어요. 이 장은 원래 있던. 저희가 조금 자부심을 갖고 네. 있는 게 대개는 집을 지어서 이사 가시면 거기에 맞게 가구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낭비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도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대로 쓰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이거 책장, 침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소파까지 하나도
새로 안 준비하게. 그 가구에 맞게 아예 예, 설계를. 예, 가구에 맞게 설계된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집은 장롱에 맞춰 방 크기를 조절했고요. 침대 너비에 맞춘 창이며 서랍장 높이에 맞춘 창까지 아니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디서도 번쩍이는 새 가구를 찾아볼 수 없는 집. 그런데 오히려 삶의 나이테가 새겨진 가구들이 이 집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네요.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냥 선택했던 가구들인데 집을 새로 지었다고 멀쩡한 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쓰던 냉장고나 가전제품까지 뭐 전부 활용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죠. 심지어 알뜰살뜰은 저는 밖에 어디 나갔다 오다가 뭔가 주워와요. 그냥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쓰레기장을 지나다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PD님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나나 걸어놓는 거 있죠. 그것도 거기서 주워온 거예요. 주워온 게 어디 이뿐일까요? 현관 옆에 우체통은 물론이고요. 남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이 집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이 패시브 하우스인 진짜 이유는 두 분의 패시브한 삶이 담긴 집이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아침 텃밭을 찾는 이유는 또 뭘까요? 겨울이 돼서 땅이 많이 단단해졌죠, 얼어서. 아, 음식물 쓰레기를 묻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서부터 쭉 묻기 시작해서 한 3년, 3바퀴쯤 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땅이 나아졌어요. 예. 음식 찌꺼기도 전부 퇴비로 활용하는 부부십니다. 네, 정말 버릴 것 없는 알뜰한 삶을 사시네요. 고양이도 다 있어요? 3마리 다? 다행이네. 아니야. 이리 와. 살뜰히 챙기는 고양이 가족도 생겼답니다.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자. 이렇게 이때 만져볼 수 있어요. 다른 때는 도망가요. 밥 먹자. 녀석들 돌보는 일이 나름 소소한 즐거움을 준답니다. 차 한잔 하세요. 오늘 날이 좋을 것 같은데. 해가 뜨고. 강수량도 20%. 그래요? 그럼 눈 올라나 여기는? 하나한테 내가 저기 눈 오면은 눈사람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눈이 한번 팡팡 왔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더불어 아내와 함께하는 인생의 황혼. 더 바랄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안 내려가 안 올라오고. 볼수록 따스한 삶의 온기로 가득한 이 집. 이제 2층 다락방도 살펴봐야겠죠? 주방 옆으로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오르면은요, 복도 끝에 다락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낮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활에. 그러니까 침대에서 깰 때가 네. 제일 문제예요. 네. 이제 보시면. 선생님 여기가 작업. 여기가 바로 아내가 바느질을 하는 작업실이라죠. 이 작업을 다 여기서 하시나 봐요. 여기 분위기 천창이 천장 있고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 침대가 있네. 이 방 좋다. 야, 이 집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천창까지 이런 낭만이 또 있을까요? 여기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손녀를 위한 사랑방이랍니다.
여기 좋은데요? 애들이 되게 탐낼 것 같은데. 이 애들이 집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보니까 천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딱 별이 보이는 자리에 이제 천창을 딱 맞지. 그러네. 이렇게 딱 보이겠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시야나 이런 게. 근데 저 두께를 보세요. 네. 저 굉장히 두꺼운 거에 저걸 해놨으니까 안 뚫었어야 오를 것 같아요. 저렇게 두꺼운 지붕에. 그러니까 이 지붕의 두께를 볼 수가 있군요, 여기서. 그럼요. 네. 예. 이게- 지붕의 두께만. 와, 한 80.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네.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밝고 좋은데. 저는 밝죠, 좋은데. 이게. 저는- 아니 그래도 네. 집이 이렇게 약간 이런 의외성이 네. 있는 게 이제 창이 이렇게 그 벽에 난 창만으로는 조금 어두웠을 것 어두워요.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도 이 다락이 다른 집에 비해서 길고 꽤 넓은 편이라서 창이 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위해 집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기 순환 이런 걸 위해서도. 예. 아니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의 제일 로망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원하는 게 다락하고 천창이거든요. 예, 맞아요. 로망을 다 이루신 거죠, 웬만한 그러네, 사람들의. 그러네. 예. 그냥 하늘 푼 거죠.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얘기죠. 끝까지 웃음을 안겨준 참으로 즐거운 집 구경이었습니다. 삶의 철학은 진지하지만 늘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집만큼이나 매력적이네요. 그런 두 분과 못다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이 집을 지으시려고 마음 먹을 때 패시브 하우스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처음에는 아니죠. 네, 처음에 처음에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집을, 조그만 집을 네.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패시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우 너무 저는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이렇게 쭉 살아오던 가치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예. 저희는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도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라, 물 한 방울 아껴라, 뭐 쌀 한 톨 아껴라 막 이렇게 그런 가치관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축 방식이 있다는 걸 딱 들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이걸 안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이런 기계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좀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네 그 패시브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연주의적인 거하고 약간 접목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오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사실은 이 집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념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그 형식이 패시브인 게 더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느끼고 싶게 느껴야 되고. 전체적으로. 마음을 지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는 게.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은 패시브 하우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것 하나 낭비하지 않는 패시브한 삶을 사는 이들. 결국 자연의 하나인 우리들의 집에 대해 돌아보게 하네요. 건축은 결국 땅에 짓는 거고 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친환경 굉장히 이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를 쓰고 이러면서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를 위한 친환경이죠, 사실은. 내 몸에 좋은 친환경이 많이 있고 사실은 이제 진짜 친환경은 뭐냐면은 이 환경에 해를 안 끼치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연료를 덜 쓴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 건물을 짓고 나서도 허물 때 뭐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집처럼 크지 않게 지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덜 쓸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친환경이나 이런 뭐 패시브나 아니면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삶 자체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삶의 태도가 건강해지는 거.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거와 결부시켜가지고 집 짓기를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숲속 작은 집에서 자연에 기대 살아온 지 6년. 은퇴 후의 쓸쓸함은 느낄 새도 없었답니다. 하늘과 맞닿은 다락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안성맞춤. 아내는 옷을 짓고 그 너머의 남편은 글을 짓습니다.
작은 집이 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크다네요. 편안하구나 이렇게 어느 때보다 이제 안정된 느낌 이런 걸 느끼고 있죠. 자연을 닮은 집에서 자연의 흐름에 맞춰진 일상. 초록이 무성한 여름은 가장 바쁜 한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패시브하게 산다는 게 그리 특별하지는 않답니다.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산골에 집을 짓고 사니 그저 시간의 흐름에 얹혀간다. 봄, 여름에야 말할 것도 없이 농사일을 배우느라 바쁘다. 늦가을이 돼서야 페치카에 불을 지피며 여유를 즐긴다. 집 주변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서 헝클어진 자세로 책을 보다가 낮잠이 든다. 서울에 사는 아이들도 은근 시골 생활이 좋은지 주말마다 내려온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집을 지은 것이다.